네, 반갑습니다. 로스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예비라는 꼬리표를 떼고 고등학생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중학교 졸업식도 끝났고 고등학교 발표도 다 끝났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발표에서 영동일고를 배정받으신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영동일고 내신 특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 사항도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수학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고등학교 1학기 과정은 보통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큰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작년은 영동일고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를 거기까지였고요. 기말고사는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까지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은 어디로 갔느냐?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동일고 내신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 모두 다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4문항, 배점은 70점과 30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서,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과정 외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MO 및 중등심화 도형, 작년 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세수의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것들 교과과정에 아닌 부분도 출제가 됐고, 당연히 고등학교니까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학교 프린트 있잖아요. 이 학교 프린트에 얘네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실려 있었지만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형하고 중등 도형하고 연계돼서 출제가 됐는데 문제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제적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런 경우와 뭐 A의 경우와 B의 경우에 답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문제 오류다라고 제시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웠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1등은 거의 78점이었으니까. 네. 보통 이제 학교에서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보통 1등급 컷은 그래도 한 88점 정도 되는데 작년 영동일고 시험 문제는 그 정도 시험도 있었다라고 이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신 기출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고요. 제 내신 대비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에 많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얘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외우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변형돼서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곱이 아닌 세제곱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랑 수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가 이제 중등도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풀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닮음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시간도 촉박하고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에 좌표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도 그렇고 난이도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수업을 진행할 때도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중등 도형과 많이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 문제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두 개 문제가 똑같고요. 숫자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얘는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영동일고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2020년하고 2019년도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왔길래 작년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연습을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실전 모의고사 봤던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영동일고에서 이제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20년도, 19년도 이런 이제 기출문제 좀 분석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을 좀 많이 봤더니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좋아하는구나, 요즘은. 그래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연습을 시켰더니 거의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제가 이제 항상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조금 많이 다뤄주는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1년 동안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중등 도형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유형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서술형을 잘 쓰려면 기본적인 개념하고 정석적인 풀이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을 이용한 쉬운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할 거예요. 여기서 복합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중등에서 배웠던 도형, 이제 닮음, 이제 이런 것들도 합동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체화된 개념도 섞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게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제일 첫 번째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는 거지만 난이도가 좀 다르게 출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을 외워서는 그런 것들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전국 단위의 문제 약 매년 출제되는 1학 한 학기 분량이 아니라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전국 단위 문제를 제가 한 200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 3년 하면 이제 400에서 600개의 자료를 분석을 해서 매년 리뉴얼을 해서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고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적중률 높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사고력을 통한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제 자체 교재 하나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과제로 쓸 추가 부교재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수 유형들도 당연히 실려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가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부교재로 채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내신 대비 교재로 중간 기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거의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쪽에다 주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4월 달에는 내신 대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6월 달에 마찬가지 내신 대비,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고등수학 하 부분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정규 수업, 그 다음에 특강으로는 수원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투도 깔리고 학통도 깔리고 다 깔립니다. 근데 제가 아마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관리하고 수업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선 수업 시간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총 4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60분 동안에는 출결하고 숙제 질문을 받을 건데, 이 숙제 질문을 제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 풀어주는 시간으로 가질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질문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풀이도 해주고 복합적인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 풀이가 있으면 그것도 동시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잡았고요. 120분 동안에는 개념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문제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업 종료를 하고서 만약에 학생들을 보내게 되면 숙제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됐는데 숙제하니까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유형에 대해서 유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각각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가 이제 1대1로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주 단위로 이번 주에는 어느 부분을 나갔습니다. 학생의 과제 수행도는 어떻습니다. 라는 안내 문자를 계속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진단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보충을 할 경우는 보충을 진행할 수도 있고 클리닉 수업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클리닉 수업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나갔던 내용, 뭐 저랑 수업하는 내용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 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다시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 1회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주 1회 클리닉은 토요일 날 1시부터 약 4시나 5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도 받고 그 주에 봤던 오답 테스트나 이런 것들 숙제가 안 돼 있으면 숙제 완료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었고요. 2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가시기 전까지 지금 하시던 거 마무리 잘 하시고요. 3월달부터는 영동일고 내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저와 좀 더 완벽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3월달에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